어디 가시죠? 오늘은 야당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야당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말을 끝까지 하셔야죠. 영화 야당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당이 어떤 영화냐? 야당이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정치 영화인 줄 알았어요. 여당 야당 해가지고. 맞아. 집권당이 아닌 당을 야당이라고 하죠. 오. 그래서 이걸 리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굉장히 논란이, 말을 조심해서 해도 없는 논란도 생기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죠. 또 이름도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그만 몰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입니다. 아무튼 영화 야당 감독이 이제 누구냐? 황병국 감독입니다. 황병국 감독 아시나요? 근데 뭐 특별한 주 감독으로서 한 건 없지 않나? 그쵸. 감독으로서 뭔가 하시기보다는 여기저기 단역 배우로 많이 나오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부당거래 국선 변호사, 딱 이것만 말하면은 여러분들 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부당거래 안 봤는데? 그 전설의 장면이 있죠. 제가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이거 몰라요? 예. 포인트는 30만 원이라 30만 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30만 원. 재미없어. 정신 감정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 야당이 청불이더라고요. 야당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마약이랑 관련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마약과 관련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는 누가 나오냐? 강하늘 배우, 아주 걸출한 배우죠. 그리고 이런 범죄 영화에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시는 유해진 배우, 그리고 금명의 아버지 양관식 씨. 본명을 모르네. 알지요. 박해준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고요. 또 주요 인물로는 최원민 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원민 씨 누군지 아시나요? 멀티다고 하잖아요. 최원민 씨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나오는. 배신자에게. 친밀한 배신자에게.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정확한 제목이야.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게. 내기할래? 아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한석규 배우의 딸로 나오는 최원민 배우가 나옵니다. 인상 깊은 연기력으로 아마 신인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줄거리를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야당이라는 게 마약 관련된 은어라고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 알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썬더볼츠가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썬더볼츠 굉장히 기대 중이고, 요즘에 극장 가면은 볼 영화가 사실 많지 않아요. 진갸크노 교진 극장판도 거의 끝물인 것 같고. 카메라 잠깐 치워주세요. 진갸크노 교진 극장판이랑 자전거를 탄 소년이 재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훔친 소녀? 훔친 소년이야? 몰라. 영화가 있었는데 재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승부 많이들 보시죠. 이 승부도 거의 끝물이니까 볼 영화가 이제 얼마 없다, 썬더볼츠 개봉하기 전까지. 근데 야당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플러스 M 배급사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자, 플러스 M이 대표작이 리볼버. 대표작이라지 마. 대표작은 범죄도시야. 아무튼 리볼버. 그리고 제가 한동안 롯데시네마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영화를 많이 봤죠.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너무 다작을 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 플러스 M 합격하면 안 갈 거야?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공장처럼 영화를 찍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발 아파. 끝났을까? 아니, 아직. 좀만 기다려주겠어? 플러스엠에서 배급한 영화다, 그런 의미로 메가박스로 관람을 하고 가고 있다. 같은 계열이니까요. 사실 범죄 영화를 엄청난 기대를 하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모든 평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로는. 그래서 뭐 시간 때우기에 정말 좋은 장르다, 범죄 영화라는 게. 그 와중에서 또 돋보이는 연기나 캐릭터가 있으면은 오래 남는 영화가 되는 거고. 길이 보전하세, 이 얘기를 했어? 오래 보는 영화가 되는 거고. 범죄 호랑 영화는 평탄은 한다 라는 게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고점을 기대하진 않고 그냥저냥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러 가고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와. 그래서 끊어. 삐. 뭐야? 그거 해줘. 전신 찍을 테니까 도착! 하면서 너가 커피언으로 바꿔. 뭐한 짓이야? 보여줘. 뭐 받으시죠? 팝콘 보여줘. 짜잔해. 이거잖아. 아니 그 패키지 자체가 야당이잖아. 문이 닫혀 있어. 촬영이 모자랄까? 그냥 하얗게 나오는 걸로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빨리. 그냥 안 찍어. 네, 안 찍어. 끝날 때 찍자. 소리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삐. 삐. 야당을 보고 왔습니다. 줄거리를 설명을 하면은 이광수라는 인물이 강하늘, 강수. 광수, 강수. 광수 아니야? 강수야. 강수가 주인공이고, 이게 어떤 인물이냐, 원래 마약 사범이었어요. 마약 사범이었는데 경찰에 잡히고 징역을 살다가 고관이라는 검사를 만나게 됩니다. 고관이라는 검사를 만나서 이광수가 잡히게 된 이유가 야당질을 당해서 잡힌 거라고 고관이가 설명을 해요. 야당이 뭐냐, 마약 사범이랑 이제 수사기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약 사범한테 형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지. 검찰 입장에서는 얘 하나 잡는다고 이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초반부터 비유가 나오죠. 바퀴벌레를 잡으려면은 바퀴벌레 몇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 집을 부숴야 된다고 이 마약과 관련된 비유가 나와요. 마약 사범 몇 명 잡는다고 뭐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크게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야당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고, 강아들이 야당이 돼서 활동을 해서 이제 형을 감축받고 감면을 받고, 고검사는 더 큰 곳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죠. 고검사가 어떤 인물이냐, 고검사는 굉장히 이 권력욕에 취해 있는 인물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고, 이광수가 이 밑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고관이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광수는 형을 다 받고 나와서도 야당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당질을 하다가 염태수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얘가 마약 상인데 여러 인물들이 얽혀 있어요. 염태수를 잡는 과정에. 조훈, 엄수진이 대표 인물인데, 엄수진은 경찰에 잡혔어. 경찰에 잡혔는데 형사가 누구냐? 형사가 바로 양관식입니다. 극 중에서는 오영사라고 나오는데, 오영사라고 나오는데, 염태수는 고검사 쪽에 잡힌 거예요. 이광수가 야당질을 해서 고검사 쪽에 잡힌 거고, 염태수는 이광수가 또 얘한테 제안을 하죠. 더 큰 걸 풀면은 너를 풀어주겠다. 경찰 쪽에서는 엄수진한테 제안을 합니다. 얘 하나 잡는 게 아니라 준 사람을 잡고 싶어가지고 너한테 마약을 준 사람이 누구냐? 엄수진이 그 마약 파티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요. 형사들을 데리고 몰래. 그러니까 엄수진이 먼저 들어가고 형사들이 뒤쫓아오는 식으로 현장에 갔는데, 그 파티를 즐기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 조훈이죠. 조훈은 이 대선에 나오는 대선 후보의 아들. 근데 마약질을 하고 있는 거죠. 고검사가 경찰들이 엄수진으로 엮어서 이렇게 하려던 거를 낚아채요. 먼저 현장에 와서 줄줄이 소세지로 다 끌고 갔는데, 고검사한테 제안이 들어오죠. 왜냐? 조훈이 누구야? 조훈은 대선 후보 나가는 아들이야.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냐. 사실 고검사가 고민을 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얘를 무죄로 풀어주려면 목격자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 주요 목격자 누구야? 이강수, 엄수진. 핵심 인물들을 처리를 해요. 오영사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고검사랑 이강수는 공생관계였잖아요. 이강수는 고검사를 완전히 신뢰하고 이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몸 바쳐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내쳐진 거지. 고검사는 어쨌든 권력욕 때문에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야. 정말 높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라 이강수를 그냥 쳐낸 거고, 이강수, 엄수진, 오영사가 팀이 돼서 복수극을 꾸려 나간다, 이런 작전을 진행해 나간다, 이게 줄거리입니다. 후기를 말하자면은 사실 범죄 영화가 재미없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있었습니다. 왜 청불인지 이해가 돼? 청불인 거는 완전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많이 나오고. 맞아. 신동 마약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을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다. 근데 근데 아쉬운 점이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어. 일단 너무 캐릭터들이 직선적이고 평면적이야. 그래서 이야기가 다 뻔해. 그냥 예상한 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범죄도시. 그쵸, 범죄도시랑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범죄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은 악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밋밋해, 캐릭터들이. 맞아. 유아인 같은 악역을 기대했어. 그쵸, 정석이지. 되게 매력적이고 확고하고. 왜냐면은 악역들의 캐릭터가 확실해야 마지막에 가서 복수가 완성이 됐을 때 통쾌함이 배가 된단 말이야. 마지막에 가서도 통쾌하지가 않고 똥 싸다 만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결국에는 캐릭터들의 매력도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배우들이 욕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았어. 약간 입에 좀 안 붙는 것 같아, 욕이. 이건 내 개인적인 아쉬움. 너 이걸 너무 많이 써. 욕도 뭐 해본 놈이 하는 거지. 그리고 너무 일이 착착착 진행되니까 흐름이 뻔하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한마디 붙여줘. 난 재밌었어. 저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뭐 킬링타임용으로 이만한 영화가 없다. 익숙한 그래. 맛이다. 요즘 나온 영화 중엔 특히 프랜차이즈 햄버거 같은 느낌? 좋아하잖아. 나는 좋아하지. 이만한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영화. 약간 아쉬운 점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캐릭터들이 좀 더 역동적이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야당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저냥 뭐 주말에 할 거 없는데 영화나 보러 갈까 하면은 뭐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도. 가족이랑 보기 좋아요? 가족이랑 보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 그 난장판 그런 장면들은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고 봐. 오빠 그러면 엄마랑 와서 볼 수 있어? 뭐 그럼 성인인데 둘 다. 둘 다 성인. 약간의 아쉬운 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맞아. 그렇잖아. 나 같은 사람. 범죄 영화에서 찍을 수 있는 고점이 있지만 그 정도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범죄 영화라서 평타를 치는 부분이 있지. 아무튼 야당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냥 그랬어요. 범죄 오락으로 재미없으면 안 되지. 난 그렇게 생각해. 평작이다, 평작. 너무 노래. 썬더볼츠 관람전 필수로 확인해야 될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썬더볼츠가 뭐냐,